뉴욕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5건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36개국에서 300명이 넘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오미크론 변이가 몇 달 내로 전 세계를 잠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쉰 채 백악관 연설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감기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국내 여행 백신 의무화는 시행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상원은 내년 2월 18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5건 확인됐습니다. 서부와 중부는 물론 이제 동부까지 오미크론이 유입된 건데요. 사실상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뉴욕주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 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네소타와 콜로라도에서 두세 번째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입니다. 미국에서는 1일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고 어제 중북부 미네소타와 중서부 콜로라도에서 각각 추가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뉴욕에서도 확인되며 사실상 중서 동부 모두에 오미크론이 유입된 겁니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우리는 이 변이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확산을 멈출 수단을 보유했다며 불안 진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첫 감염자를 확인한 지 하루 만에 감염자가 속출하며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오미크론 전파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확인된 미네소타 오미크론 감염자의 경우는 해외 여행 이력이 없었고 추수감사절 직전이었던 지난 11월 19일에서 21일 뉴욕시 제비치 센터에서 열린 애니메 NYC 2021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행사 참석자는 5만 명이 넘었고 이후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뉴욕 내 관광객이 몰렸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전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감염자가 증상 발현을 시작한 11월 22일은 첫 확인 사례인 캘리포니아 감염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날이기 때문에 첫 감염자 입국 전 이미 미국 내에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주에서도 어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최근 해외 여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와이주 당국도 어제 하와이에서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라고 전했습니다. 하와이 보건부는 첫 확진자가 오하우 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보건당국은 또 이 주민이 과거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어 재감염 사례이며 해외 여행을 한 이력이 없는 지역 감염자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하와이주 연구소가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염자에 대한 유전자 시퀀싱을 진행했고 오미크론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차 하와이 보건국장은 패닉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우려가 된다면서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는 미국 내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5번째 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주는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 콜로라도, 뉴욕, 하와이 5개 주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36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기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곳은 최소 36개국으로 확진자는 300명 이상입니다. 오미크론이 최초 보고된 아프리카에선 현재까지 가나 34명, 남아공 77명, 나이지리아 3명, 모잠비크 2명, 보츠와나 19명, 짐바브웨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짐바브웨는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선 오스트리아 4명, 벨기에 3명, 체코 1명, 덴마크 6명, 인도양 소재 프랑스령 레유니옹 1명, 독일 10명, 아이슬란드 1명, 아일랜드 1명, 이탈리아 9명, 네덜란드 16명, 노르웨이 4명, 핀란드 1명, 그리스 1명, 포르투갈 19명, 스페인 4명, 스웨덴 4명, 스위스 3명, 영국에서는 42명이 확인됐습니다.
프랑스 본토에서도 감염 사례가 2건 새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에선 홍콩 4명, 일본 2명, 한국 6명에 이어 싱가폴과 인도에서도 각각 2명씩 신규 발견됐습니다. 중동에선 이스라엘에 이어 걸프만 지역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각각 1명이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지난 1일까지 확인된 오미크론 확진자가 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최대 의료기관 쉐바 메디컬 센터는 이와 별개로 최근 소속 의사 2명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을 받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북미에선 캐나다 7명, 미국 8명, 남미의 경우 브라질에서 5명 발견됐습니다. 오세아니아에선 현재까지 호주에서 7명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오미크론 변이가 몇 달 내로 전 세계를 잠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정확한 결론을 내리진 못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32개의 돌연 변이를 갖고 있는데요. 그중 감염력을 높이고 항체 보호 효과를 떨어뜨리는 돌연 변이가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어제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싱가폴 마운트 엘리자베스 노베나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의 렁호남 박사는 인터뷰에서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도 있지만 진짜 면역력을 제공하는지 알아보려면 3에서 6개월은 걸린다면서 정말 솔직히 말하면 오미크론은 3에서 6개월 내 우세종이 되고 전 세계를 잠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반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오미크론 특화 백신을 개발하고 선적하는 데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고 엘버트 블러 화이자 CEO는 100일 전후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렁호남 박사는 좋은 생각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실현 가능하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그렇게 빨리 백신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고 높은 감염성과 전파력을 볼 때 백신이 나올 때쯤엔 모두가 오미크론에 감염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역시 돌연 변이의 특성을 볼 때 전염력이 높고 면역력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부스터샷까지 맞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미크론의 중증 야기 여부 등 중요한 정보들이 밝혀지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일단은 그간의 대응책들을 착실히 실천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 제약사 노바백스는 오미크론을 겨냥한 코로나19 백신을 다음 달부터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백신이 변이에 효과가 있는지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 제약사 노바백스는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맞춤형 백신의 상업적 생산과 관련해 오미크론 맞춤형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몇 주 안에는 새로운 백신에 대한 실험실 시험을 시작할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바백스는 또 투트랙 전략으로 기존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지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측은 기존 자사 백신 접종자에게 생성된 항체가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험실 데이터가 몇 주 안에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는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오미크론 변이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더나나 화이자, 바이오엔텍 등 다른 백신 제조사들도 이미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이용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3차 접종인 부스터샷까지 맞으면 대부분 강한 면역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부스터샷은 감염을 최소 90% 예방했고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항체 수준이 가장 높았습니다. 어제 영국 의학지 랜싯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영국 연구팀은 7가지 백신을 사용해 실험 대상자에게 3차 접종을 주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에서 강한 면역 효과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차 접종의 필요성은 크게 부각된 반면 백신 선택에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다만 전달 RNA 방식인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3차 접종에서 가장 좋은 면역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는 2,878명의 자원자들로 이들은 1차와 2차 접종 주사를 같은 종류의 백신으로 맞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7가지 백신을 사용해 추가 접종을 실시했고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는 물론 거기에 존슨앤존슨, 모더나 및 노바백스 등 여러 나라에서 허가된 3종류를 우선 포함시켰습니다.
이어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공인되지 않은 전달 RNA 계열 백신인 큐레백과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해서 만든 발네바 두 종류도 포함됐습니다. 4주일 후 자원자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형성된 항체수를 측정한 결과 사용된 거의 모든 부스터샷은 항체수를 증가시켰고 감염을 최소 90% 예방할 수 있는 단계에 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는 다른 5가지 샷보다 항체 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쉰 채 백악관 연설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어린 손자와의 뽀뽀로 감기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의 확산 위험이 있지만 국내 여행 백신 의무화는 시행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연설에서 평소보다 기침이 잦았고 목소리도 상당히 변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반영하듯 연설 후 취재진은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냐고 질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매일 받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다고 안심시키고 목소리가 변한 건 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남 헌터 바이든의 아들인 보 바이든으로부터 감기가 옮았다는 겁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 속출에도 국내 여행 백신 의무화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은 전문가들의 말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현재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며 국내 여행 백신 의무화는 시행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화식에 참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화식에 참가하고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을 기렸습니다. 또 전 세계의 미군 장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과 여러분 덕분에 미국은 위대한 국가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인 질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남편 더그 엠 호프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100년 가까이 된 이 전통 점화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수이자 배우인 LL 쿨 J가 점화식 사회를 맡았고 빌리 포러, 크리스 스테이플턴, H.E.R., 크리스틴 체노웨스, 패티 라벨, 하워드 대학교 성가대 등이 공연에 참가했습니다. 백악관 남쪽에 있는 엘립스 공원에 있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빨간색과 흰색의 조명 전구로 장식돼 밝은 빛을 뿜어냈습니다. 주변에는 미국의 각주와 지역,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더 작은 트리들이 둘러서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직접 이 나무들의 트리 장식을 했습니다. 최근 2년간 미국인들은 과잉저축 등의 형태로 약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돈을 쓰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인용해 최근 2년간 미국인들이 과잉 저축 등의 형태로 쌓아둔 현금이 1조 6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으면 저축되지 않을 돈으로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3에서 6개월의 비상금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축률은 앞서 4분기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한 이후 지금은 2019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최악의 상황에 대한 공포감이 워낙 커 저축을 쓰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으로 경제가 다시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인의 돈 쌓아두기는 한동안 계속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과잉저축 등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개인의 장기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소비 지출이 국내 총생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미 경제에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불경기 때에 저축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저축이 늘어나는 상황은 다른 경제적 요인과 배치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노동시장은 호황이고 소득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재워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이 조금씩이나마 돈을 쓰기 시작한 분야는 카드 소액 결제입니다. 뉴욕 연준에 따르면 10월 27%의 미국 소비자들이 최근 1년간 새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상원은 내년 2월 18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행히 의회는 셧다운 위기를 넘겼지만
부채 상한 설정법이라는 과제가 또 남았습니다. 상원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3일 자정을 앞두고 내년 2월 18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아프간 피난민들을 돕기 위한 70억 달러를 추가로 편성하는 한편 연방정부가 11주간 더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69표, 반대 2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 앞서 하원도 이날 찬성 221표 대 반대 212표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일리노이주의 애덤 킨징거 의원이 유일합니다. 임시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민간기업에 부과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처리하지 않으면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한 차례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부채 상한 설정법이 남아 있습니다. 의회가 오늘 15일까지 부채 상한 설정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부채 상한 폐지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11월 비농업 일자리가 21만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로 지난 10월 증가한 54만 6천 개나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7만 3천 개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다만 실업률은 4.2%로 전월 4.6%에서 큰 폭으로 내려갔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1.8%로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4.8% 상승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JFK 국제공항과 뉴저지 뉴욕 국제공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 등 4곳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선별을 위한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입국자들은 오미크론 변이를 선별할 수 있는 코로나19 검사를 공항 내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들 입국자들은 도착 후 3일에서 5일 후에 집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키트도 제공받게 됩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폐기된 코로나19 백신이 16만 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스5는 어제 주 보건국 집계를 인용해 지난해 뉴욕주에서 폐기된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총 16만 7,359회분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조사별로는 존슨앤존슨 백신 15,001회분, 모더나 백신 89,732회분, 화이자 백신 62,626회분입니다. 대부분 기한 만료, 유리병 파손, 희석 착오, 냉장 보관 실패 등의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보건국 대변인은 대부분이 30일만 보관이 가능한 냉장고에 백신이 보관되면서 폐기됐다며 각 지역 사무소 직원의 재고 관리 및 보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차량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데이 보도에 따르면 팬데믹이 촉발한 공급망 대란의 여파로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해야 하는 차량 등록증 스티커 발급이 수주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올가을 온라인으로 차량 등록증 갱신을 신청한 약 40만 명의 운전자가 스티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TA 측은 차량 등록증 스티커를 받지 못한 운전자를 위해 임시 차량 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존 1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며 내년 초까지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저녁부터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5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